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러시아 출신의 여행 크리에이터 나스티아와 마샤입니다. 유럽 각지를 누비며 여행 브이로그를 제작해온 두 사람이 이번에는 아시아 첫 여행지로 서울을 선택했는데요. K-팝이나 드라마 같은 화려한 한류 콘텐츠가 아니라 외국인이 서울거리를 직접 걸으며 무엇에 놀라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있는 그대로 담아낸 브이로그 스타일입니다. 과장도 연출도 없이 솔직하게 한국을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이 오히려 더 진실되게 와닿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서울 첫날 두 사람이 향한 곳은 홍대였습니다. Сегодня мы на улице Хонде. Это улица рядом с университетом корейским, Хонгик, вроде бы так называется. Чем славится эта улица? На ней очень много магазинов для шопинга, и здесь очень много певцов, как называется, танцоров. 홍익대학교 앞거리답게 쇼핑 골목과 버스킹 공연, 그리고 각종 먹거리가 한데 어우러진 이 거리에서 나스티아는 카메라를 꺼내 주변을 담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날 저녁 두 사람이 서울에서의 첫 번째 식사로 고른 메뉴는 바로 삼겹살이었습니다. 화로 위에서 지글거리는 고기 소리, 공기 중으로 피어오르는 고소한 연기, 집게를 들어 한 점 집어 올리는 그 순간 나스티아의 표정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러시아에도 고기 요리는 다양하지만 직화 불판 위에서 직접 굽고 상추에 싸서 한 입에 털어넣는 이 방식은 이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식문화였습니다. 한국인만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있었던 거야? 감탄하며 밥 한 공기까지 싹 비우고서야 젓가락을 내려놓은 두 사람, 첫날부터 한국 음식에 발목을 잡히고 만 것이죠. 이튿날 두 사람은 시차 적응 중인 몸을 이끌고 숙소 근처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마트가 아닌 동네 재래시장, 할머니들이 직접 담근 깍두기, 직접 절인 오이무침, 막 따온 버섯까지 집에서 만든 반찬들이 즐비하게 놓인 공간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반찬 두 가지를 골라 계산대 앞에 섰고 가격을 확인하는 순간 살짝 멈칫합니다. Сейчас ходим по местному рынку, у них здесь очень много заготовок домашних. Купили домой битых огурцов и купили ростки грибов. Сейчас будем искать еще кимчи. 반찬 두 가지를 사는데 7,500원밖에 안 들었어요. 러시아 돈으로 치면 약 500루블이에요. 가격이 꽤 합리적인 수준이에요. 7,500원,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금액이지만 유럽의 재래시장에서 이 정도 퀄리티의 수제 반찬을 구입하려면 적어도 2배에서 3배는 더 지불해야 합니다. 손으로 직접 담근 밑반찬이 이 가격에 가능한 나라라는 것을 두 사람은 이날 시장 한복판에서 처음으로 실감한 것이죠. 한국의 먹거리는 단순히 저렴한 게 아니라 만드는 사람의 손맛과 정성이 그 가격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이들은 본능적으로 알아본 것 같습니다. 시장을 나온 두 사람은 숙소에서 걸어서 불과 10분 거리에 있다는 동네 공원을 찾아 나섰는데요. 공원이라는 말에 가볍게 생각했다가 도착하는 순간 두 사람은 발걸음을 딱 멈추고 맙니다. 산 위에 자리 잡은 이 공원에서는 서울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전망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스티아에게서 이 여행 전체를 관통하는 한마디가 터져나옵니다. Не знаю, пока каждое место, на котором мы были, я оцениваю на 10 из 10. That's true. Я тоже. Даже сегодняшний рынок. Это, знаете, у меня как будто первая стадия влюбленности, когда на мне, да, на мне розовые очки, и мне нравится все в этой стране. 도시 한복판에서 10분만 걸으면 서울 전경이 펼쳐지는 언덕 공원이 나타난다는 것. 러시아 도시들도 공원이 없진 않지만 이런 개방감과 조망을 동시에 갖춘 공간이 아파트 주거지 바로 옆에 있는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지나치며 당연하게 여기던 동네 공원 하나가 외국인의 눈에는 충분히 특별한 경험이 되는 것이죠. 셋째 날 두 사람은 북촌 한옥마을을 향해 나섰습니다. 가는 길에 웅장한 법원 건물을 발견하고 신나서 카메라를 들이대는 나스티아. 곧이어 계란빵 노점 앞에서 스타벅스 커피를 치켜들며 셀카를 찍는 모습까지 화면 밖으로 설렘이 넘쳐오르는 서울 셋째 날이었는데요. 치즈 계란빵 한 개가 단 2,000원이라는 가격표에 또 한 번 눈이 동그래진 두 사람. 그런데 한옥마을 직전에 잠깐 들린 스타벅스에서 이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한국에서는 카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제한하는 환경부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해진 이 제도가 그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 온 이들에게는 낯설면서도 신선한 충격이었을 텐데요. 기분이 나쁘기보다 오히려 한국인과 이야기할 기회가 생겨서 더 재미있었어요라며 웃어넘기는 모습에서 이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환경 정책 하나에서도 한국 사회의 성숙함을 자연스럽게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죠. 그렇게 도착한 북촌 한옥마을에서 두 사람은 말을 잃고 맙니다. 기와지붕과 돌담이 끝없이 이어지는 좁은 골목 사이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오가고
집집마다 수백 년의 시간이 담긴 담벼락 너머로 살아 숨쉬는 일상의 흔적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Так мило. Как красиво. Безумно здесь уютно. В такой деревне я бы пожила. 이윽고 빗방울이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하자 오히려 더 아늑해졌다며 발걸음을 늦추는 두 사람. 현대 도심과 불과 몇 분 거리에 수백 년 된 한옥 골목이 공존하는 이 광경은 유럽 어디서도 쉽게 볼 수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입니다. 다음날 아침 두 사람이 향한 곳은 한강이었습니다. 그릇에 담긴 음식과 블루베리, 딸기를 챙겨 한강공원 잔디밭에 자리를 펴고 앉은 두 사람 앞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시원하게 펼쳐졌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한강 주말 피크닉의 풍경이지만 이들에게는 그 어느 여행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완벽한 오후였을 겁니다. 잔디밭 위에서 서로 마주보며 환하게 웃는 두 사람, 이 한강 햇빛 속에서 전부 웃음으로 녹아들고 말았습니다. 한국을 처음 찾은 두 러시아 여성에게 서울은 기대보다 더 크고 상상보다 훨씬 인간적인 도시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진짜 가치와 아름다움을 알아가며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